이게 우리 주인공 하루카야. 그는 이 세계의 고도광으로도 알려져 있어. 오늘 밤도 어제처럼 이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게 없어서 소형 요정들한테부터 구운 돼지를 훔쳐왔어. 불쌍하게도 그 녀석들은 밤새 돼지를 사냥해 구워 먹고 기뻐하던 중에 그 멍청한 놈이 나타나 버렸어. 뭉쳐있던 고블린 무리는 그에게 소가개처럼 쫓기다 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사라졌어. 그 못된 놈은 괴물들을 해치운 후 혼자 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서 기뻐하고 있어.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게 평범하던 그의 학교 시절로.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았어. 게다가 그는 반 친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고도광이란 별명이 붙었어. 지금 그의 반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 깡패들, 가짜 지식인들, 근육만 믿는 놈들, 여학생들, 그리고 오타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혼자만이 입안에서 살아남아 책 읽는 파벌에 속해 있어. 인생이 가장 지루할 때 갑작스러운 이 세계 이동이 일어났어. 뭔가를 깨달은 하루카는 혼자서 빠르게 탈출하려 했어. 하지만 삶은 꿈처럼 아름답지 않아. 그 힘은 서서히 다가와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갔어. 그런 식으로 그는 친구들이 이동되는 동안 혼자 버려졌어. 언제부터인가 이런 순간에 왕이나 공주가 나타나거나 선물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노인은 하루카보다 더 당황해 있었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는 친구들이 안전하단 걸 알았어. 하지만 자신은 선택받은 자라지만 이곳에 남겨진 채 특별한 기술 하나 없이 그 신은 남은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그건 완전히 쓸모없는 거였어. 이번 소환에서 원래 43명이었는데 하루카는 불운하게 44번째라서 남은 걸 보니 그는 선택할 생각조차 없어졌어. 어차피 골라봤자 쓰레기일 테니까. 그는 그 늙은이를 욕하며 이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어. 욕이 너무 많아서 그 신은 모든 남은 기술을 하루카에게 밀어넣고 이 세계로 밀어버렸어. 그 녀석과 더는 지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도착했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다행히 방금 그 신을 너무 욕하지 않아서 그가 화나면 영원히 로그아웃 될 수도 있으니까. 그의 기술 중에는 무한 가방이 있어서 그를 진짜 마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겉보기엔 엉망이지만 그 청년은 꽤 강력해.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이 행운을 빌라고 요구했어. 그것도 그가 받은 기술 중 하나였어. 하루카가 시도해보니 주사위 두 면에 M글자가 나타났어. 그건 마이너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음수일지도. 이런 식이면 음수지표지만 어쩌면 플러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루카는 선택할 게 없어서 최대 행운 포인트를 올렸고 그 M은 미녀스가 아니라 메이피였어. 다른 것들은 모두 레벨 1이야. 예상대로. 게다가 두 개의 쓸모없는 칭호가 남아있어서 그게 뭐에 쓰이는지 모르겠어. 그 청년은 왜 여기에 아무도 없는지 물었어. 반 친구들도 소환됐으니까. 적어도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걸 제쳐두고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다음은 모르겠어. 원래는 마을 사람이니까. 그는 집을 지을 곳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 생각이었어.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그는 무한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어. 그걸 쓰자 그의 눈이 모든 걸 감정하게 됐어.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쓰자 그건 꽤 괜찮지만 벗으면 효과가 사라져. 그는 새로운 식물들에 대해 알게 돼서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기뻐했어.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가득 찰 걱정 없이. 곧 물소스도 발견해서 생존길이 보장됐어. 계속 탐험하다가 그는 예쁜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갔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한 채로. 다행히 동굴 안에 괴물은 없었어. 있었으면 그대로 끝이었지. 행운이 꽤 큰 도움이 됐어. 기존 물건으로 하루카는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 정착했어. 그렇게 순수한 농부의 첫째 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괴물을 쫓아내는 램프 덕분에 그리고 거주지 보호자 칭호 덕분에 아무 괴물도 다가오지 않았어.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 무한 가방 속에 마른 고기와 버섯. 오래 혼자 살아서 요리는 간단했어. 이런 식으로도 재미있어. 인생 경쟁 없이. 요리는 간단했어. 이런 식으로도 재미있어. 먹고 나서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찾았어. 치유식물은 많지만 고기는 거의 없어. 갑자기 그는 자신처럼 먹을 것을 찾는 소형 요정들을 발견하고 겁을 먹었어. 그 녀석들은 꽤 멍청하고 멍해. 벌에 쏘였는데도 도망가지 못해. 그걸 보니 그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조만간 싸워야 할 테니까. 이건 좋은 기회야. 상대가 겨우 2마리라서. 만약 7마리가 몰려오면 이 생은 끝장이야. 현재 무기는 단순한 막대기라서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어. 자신의 다른 기술을 떠올리고 그는 나무 막대를 마법으로 강화했어. 안정감을 느끼고 그는 강력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빠르게 달려가자. 한 마리의 고블린이 쓰러졌어. 그치지 않고 그는 한 곳에 여러 번 때려 그 소형 요정을 영원히 보냈어. 동료는 멍하니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 하루카는 그걸 때리고 나서 다른 녀석을 공격했어. 결과적으로 그는 그 기술에 맞고 날아갔어. 싸움을 끝내고 저녁이 되자 그는 습관처럼 물을 마시며 만족했어. 첫 전투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점차 개선하면 돼. 마을 사람의 체력은 괜찮지만 고기가 없어서 정신이 약해. 동굴로 돌아와
그는 체력 회복 버섯을 구워 간단히 먹었어. 체력 회복을 위해 간단히 먹었어. 게다가 그 고블린의 불운한 곤봉도 훔쳐왔어. 그건 무겁고 짧아서 다루기 힘들어. 지표면에서는 하루카가 레벨이가 되면서 약간 올랐어. 가장 중요한 건 전투 기술이 2마리를 쓰러뜨린 덕에 강해졌어. 그 외에 별것 아닌 것들은 언급할 가치 없어. 세 번째 날, 이 세계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 하루처럼 매일 버섯만 먹으니 지겹게 됐어. 지금 맛있는 걸 요구하면 반장에게 욕먹을 거야. 그녀는 사치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자. 기운을 내서 하루카는 어제 기술을 더 강하게 연습하기로 했어. 마력을 몸에 두르자 그는 재밌어 했어. 세상에서 주부들을 위한 포장지가 이곳에서 효과라니. 감정 기술도 레벨이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진지 모르겠어. 새일버섯을 사흘 먹은 그의 뇌가 이상해졌는지 모를 일. 동굴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갑자기 버섯을 주었어. 그건 마치 금을 주운 것처럼 기뻤어. 5초 동안 기뻐하다가 그는 문제를 깨닫고 버섯을 버렸어. 가방에 이미 많으니까. 화면 버섯에 중독된 거였어. 고기가 나무에서 자라길 바라는 웃긴 상황. 마법 수련 문제로 돌아가서 그는 진지하게 몸 전체를 마력으로 감쌌어. 덕분에 움직임과 다른 게 더 가벼워졌어. 마을 사람이 한 번 점프하면 수십 미터를 날아. 속도는 말할 것도 없어. 농부는 달리기 잘하니까. 그 기분은 마치 순간 이동 같아서 하루카가 흥분했어. 그 기세로 계속해서 그는 어제보다 큰 2마리의 고블린을 발견하고 바로 때렸어. 그 녀석들을 봐서 크지만 똑똑하지 않아. 하루카는 더 많은 녀석을 찾기로 했어. 하지만 근처에 3마리를 발견하고 겁을 먹었어. 그래서 방금 한 마리를 철회하고 먼저 도망쳤어. 그 괴물들이 너무 강하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는 자신의 마력을 연구했어.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고블린을 때려가며 레벨을 올렸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고 몇 가지 물건도 만들었어. 5째 날, 하루카는 괴물들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게 됐어. 집 안가구도 정돈해서 동굴처럼 보이게 했어. 동굴처럼 그날 밤 행운이 그를 불렀어. 토끼를 발견한 거야. 그것도 쫓아가서 토끼가 도망쳤지만 하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어. 자신의 속도로 그는 곧 토끼를 잡았어. 맛있는 걸 만들까 생각하던 중 갑자기 경고가 왔어. 이 기운은 고블린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확인하러 갔어. 놀랍게도 그것은 반 친구 중 하나였어. 깡패 파벌에 속한 놈. 그래서 하루카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 그는 토끼의 입을 막고 떠나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천리안으로 확인했어. 맞아, 그랬어. 하지만 그건 근처에 나쁜 여학생들이었어. 근육 파벌 녀석들도 여기저기 뒤지고 있었어. 모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하지만 모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유일하게 그가 주목한 건 반장뿐이야. 그녀가 안정적임을 보니 그는 기뻐하며 토끼를 놓아줬어. 그녀는 이해심 많아서 자신에게 많은 걸 도울 테니까.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 고도강 칭호가 그를 상기시켰어. 이런 자유롭고 고립된 삶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야. 조금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도. 자신을 시험하는 도전으로 그는 이 세계를 원하는 대로 정복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 하루카는 반 친구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때 가장 못된 녀석들이 다가왔어. 느낀 대로 그는 그들을 피하려 했어. 발견될 줄 알았는데 방금 잡은 토끼가 그를 구했어. 소리가 이 동물 때문에 난 걸 확인하고 깡패들은 떠났어. 비록 엮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그는 따라가며 알아봤어. 이 젊은 녀석들은 이쪽 세계에 와서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부반장이 이 세계에서 큰 가슴을 가졌단 얘기를 하며 그런 우유를 마시면 최고라고. 하루카는 그들의 여자 얘기를 듣고 지루해졌어. 자신은 왜 그런지 유용한 정보가 더 있나. 그들은 계속해서 반의 예쁜 여자들이 최고의 커플이라고 말하며 그게 불편해. 그들이 순수한 반장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 여자는 1학년 때부터 이 깡패들을 이끌었어. 정말 대단하니까. 하루카는 그녀를 슈퍼반장이라고 불러. 아래의 남자 그룹에서 타나카라는 녀석은 가장 겁쟁이야. 그는 기술과 여자에 대한 의도를 물었어. 이 친구는 반에서 가장 똑똑해. 구글도 그를 조상님이라고 불러. 모든 질문을 다 답하니까. 자랑 좀 하다 보니 갑자기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졌어. 어쩌면 부반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나 자신은 엿들은 후 하루카는 나머지 친구들이 상류에 있을 거라 추측했어. 그렇다면 너무 멀어. 그냥 내버려둬. 그는 동굴로 돌아가 혼자 생활을 즐겼어. 유감스럽게도 오늘도 고기는 입에 안 들어갔어. 버섯구이는 맛있지만 이 상태로 계속하면 영양 부족으로 병이 날 거야. 그의 고독 기술이 레벨 2로 올라갔어. 정말 웃기네. 이유는 그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친구들을 보면 남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어. 게다가 그는 겨우 레벨 3이야. 많은 괴물을 쓰러뜨렸는데 이유는 그의 기술 중 하나가 100가지 직업도 무용지물이니까. 게다가 허수아비 기술이 더해져 사람의 발전을 망치네. 이게 무슨 이득을 줄지 모르겠어. 그의 유일한 장점은 웃긴 기술들이 많아. 하룻밤 만에 멋진 돌방을 만들었어. 방을 마치자 버섯이 익었어. 하루카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어.
7째 날 새벽이 밝아오자 갑자기 그는 무기 소리를 들었어. 그는 속으로 왜 이 새벽에 자지 않고 싸우는지 욕했어. 깡패일 줄 알았는데 오타쿠들이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하루카는 이 광경을 보고 웃겼어. 그들은 자신보다 더 약해. 그는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 감정을 사용하니 그 녀석들이 엄청 강하단 걸 알았어. 거의 레벨 20이야. 이상한 건 그들은 하루카가 가볍게 때려 쓰러뜨리는 소형 요정을 못 잡아. 하루카랑 다르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로 기술이 강력해. 맞아. 단지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거지. 이쯤에서 그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 원래 반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로 가득하니까. 우수한 학생이나 유명한 여학생들도 모두 모였어. 왜 평범한 놈처럼 자신이 이 성경에 왔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오타쿠들은 이 세계를 가장 잘 알 테니까 돌아갈 방법도 걱정 없어. 그때 그는 2마리의 다른 괴물로부터 살기를 느꼈어. 그 괴물들로부터 살기를 느꼈어. 그 녀석들을 봐서. 그 녀석들은 뒤에서 다가온 위협을 깨달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전에 그 녀석들은 하루카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지. 결국 나서야 해. 그 엉성한 스킬로도 강화된 나무 막대기로 괴물 무리를 때려 쓰러뜨렸어. 운 좋게 다른 친구들 쪽도 싸움을 끝냈어. 여기 있는 걸 본 그 녀석들은 깜짝 놀랐지만 하루카가 데려가서 쉬게 해줬어. 클래스 안에서 그 녀석들은 대화하기 쉽고 나쁜 놈들은 아니야.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보여줬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니 뭐라고 멋지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루카의 멋진 집 안에서 오타쿠 녀석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 동굴이 너무 멋지다고 했어. 하루카가 설명했어. 땅의 마법과 포장 기술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라고. 방을 넓힌 덕에 10명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그 젊은이는 혼자 사니까 친구들은 좀 아깝다고 느꼈어. 그럴 겸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그 녀석들은 따로 떨어져 다니는 중이라고 했어.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동된 때부터 시작해야 해. 처음에 모두가 공황 상태였어. 그 늙은이가 정말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줄 몰랐지. 착한 여자애들은 울음바다가 됐고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엄마를 찾았어. 어떤 애는 옷을 다 벗고 싶어 하기도 했어. 요약하자면 그들은 이 세계에 대해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어. 오타쿠 그룹만 게임과 애니메이로 인해 잘 알았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익숙한 그 녀석들이었어. 그러자 깡패들이 바로 나서서 정보를 털어내라고 위협했어. 클래스장은 가장 침착했어.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조언했지. 숲에서 소란 피우면 발각되기 쉽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요정 무리가 나타나서 우리를 노렸어. 클래스장이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괴물을 보자 여자애들은 더 세게 울었어. 게다가 깡패 녀석들은 더 무서워 보였어. 정말 악랄하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네 오타쿠 남자들이 지식을 동원해 장비를 꺼내 싸웠어. 고블린이 약한 괴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녀석들은 꽤 자신 있었어. 그들의 싸움 방식을 보니 용감한 녀석들이 더 용기 내서 작은 요정을 물리쳤고 성공했어. 클래스장이 안전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 여기서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모두가 빈터로 갔고 그곳이 안전해 보이니 그 자리에 정착했어. 모두가 서로 도화 텐트를 세웠고 오타쿠 그룹의 지식 덕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클래스장도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배분했어. 친구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 적어도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곧 나쁜 여자애들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런 육체 노동은 싫고 다른 걸 원했어. 그 여자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리고 모두가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상황이 무너졌어. 가장 나쁜 건 그들이 오타쿠 그룹을 모든 일에 강요했어. 결국 클래스 시스템이 무너졌어. 그래도 클래스장과 성실한 애들은 노력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어. 네 남자는 여전히 해야 했어. 이유는 클래스에 매혹과 조종 스킬을 가진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었어. 레벨업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지금 깡패들은 너무 위험해. 그래서 그들은 감시하다가 하렘을 만들려는 계획을 알아냈어. 그건 가능할 수 있어? 그 녀석들은 전투력이 높으니까. 여자친구들을 걱정해서 오타쿠 그룹이 클래스장에게 알려줬어. 그녀는 그런 나쁜 계획이 실행되지 않게 레벨업해서 강해지기로 결심했어. 운 좋게 그때 그 녀석들은 레벨업해서 매혹과 꼭두각시 스킬을 사용했어. 바로 그때 클래스장이 나타났고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됐어. 불운하게도 그녀가 너무 강해서 그 녀석들을 모두 기절시켰어. 오타쿠 친구들 덕에 그들의 나쁜 스킬을 봉인할 수 있었어. 계획이 드러나서 모두가 내 녀석을 쫓아냈고 여자들의 적이라는 별명을 붙였어. 모든 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클래스 안 여자들을 노리는 꿈이 그들을 다시 공격하게 했어. 결국 그들의 모든 물건이 불타고 모든 죄가 오타쿠 그룹에게 뒤집어졌어. 특히 여자애들은 앉아서만 있고 남자애들의 어리석음이 더해졌어. 오타쿠 그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그 녀석들이 너무 불쌍해졌어.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버섯만 먹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원래 한보따리 버섯을 꺼내 파티를 열어. 내 녀석을 위해 하루카가 한보따리 버섯을 꺼내 파티를 열었어. 그렇게 밤새 놀다 보니 아침이 됐고
하루카는 함께 가지 않고 그 친구들을 보냈어. 그들은 오타쿠라서 새로운 삶을 탐험하고 싶었고 동굴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 녀석들은 바보 같은 하루카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 함께 가지 않는 게 슬펐어. 그들은 강을 따라가서 모험가가 되겠다고 했어. 하루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찾아오라고 했어. 말을 마치고 하루카는 손을 흔들며 그들을 보냈어. 자기 혼자서 세계를 정복하고 싶으니까. 클래스장 그룹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게 되자 하루카는 도와주러 갔어. 운 좋게 코브를 만나서 싸웠어. 그가 물렸지만 결국 쓰러뜨렸어. 밤이 되도록 가다 보니 도착했지만 눈아픈 폐허뿐이었어. 탐색 스킬을 쓰니 강 건너편으로 많은 발자국이 나타났어. 따라가 보니 까다로운 여자애들 그룹과 마주쳤어. 하루카는 그 애들을 보고 귀신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새 여자가 쫓아오면서 지칠 대로 됐어. 대장격인 그 애가 하루카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어. 오타쿠 그룹과 친한 걸 알았으니까 물어보니 그들은 친구 그룹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 하루카는 그 애들의 의도를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내 친구가 다시 잡혀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아니었어. 그들이 떠난 후 모두가 실수를 깨닫고 화해를 원했어. 만약 그 녀석들이 없었으면 지금쯤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새해가 진지해 보이니 하루카는 오타쿠 그룹이 떠났다고 말했어. 게다가 그 녀석들은 숲에서 나가는 길도 몰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 게다가 사방에 괴물이 있으니 그들에게 하루를 버티는 건 불가능해. 하루카는 새 코를 야단쳐서 울게 만들었어. 위험에 처하면 여자들은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져. 지금 여기엔 하루카뿐이니 그 애들은 그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 갑자기 하루카의 상태창에 그 새의 이름이 나타나서 그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됐어. 왜 이 스킬이 활성화됐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애들은 하루카를 따라 괴물을 잡으러 갔고 모든 걸 바치고 싶어 했어. 하루카는 그런 나쁜 여자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손대지 않았어. 클래스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나타났어. 하루카를 알아보고 부르는데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 깡패들은 여자애들을 사냥할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 장애물을 제거한 후 하렘을 만들려는 거지. 하루카는 클래스 안 여자애들이 모두 여기 있는 걸 예상 못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클래스장이라고 부르니 그녀가 화났어. 그가 야단 맞으면 사과해야 해. 뒤에 있는 나쁜 여자애들에 대해 물었어. 마치 조종당한 것처럼. 맞아, 그게 사실이었어. 그가 아무 말 안 하니 그녀는 그가 나쁜 짓을 한 줄 알았어. 하루카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어. 새해가 부탁했기 때문에 도운 거라고 말할까? 다행히 클래스장은 충분히 진정해서 설명을 들었어. 그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스킬을 사용한 걸 알자 친구들이 그를 야단쳤어. 괴물에게만 써야지. 내가 뭘 아냐. 그 스킬이 그들이 부탁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된 거라고. 갑자기 다른 여자애들이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이런 식으로 보니 그도 하렘을 만들려는 거라고 생각했어.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혼자 떠나려 하자 여자애들이 그를 불렀어. 여기엔 그만이 남자라서 의지하고 싶어. 여기엔 그만이 남자라서 클래스장에 의지하고 싶어. 그 후에 새 친구를 깨웠어. 모두가 다가가서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하루카를 아직 믿지 않으니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외로운 거니까. 한가로 이 마법을 가지고 장난치려 하다 자기가 땅에 파묻혔어. 친구는 그런 장난에 손을 들었지만 구해줬어. 그가 고양이도 아니면서 왜 자꾸 장난치는지 타박했어. 나쁜 여자애들이 상황을 설명하니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오타쿠 그룹과 새 여자를 구한 걸 알자 그들은 칭찬을 했어. 갑자기 모두가 감사해야 하니 그는 뭐라고 말할 줄 몰라서 먼저 집으로 갔어. 결국 여자애들이 그를 막아서서 도와달라고 했어. 클래스장은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이 세계에 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 듣고 나서 모두가 그 집에 가서 놀고 싶어 했어. 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모두가 모여 따라갔어. 그 집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고 물으니 240명 정도라고 했어. 가구를 치우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요약하자면 옛 세계의 모든 게 여기서 재현됐어. 이 말을 듣자 여자애들은 기쁨에 차올랐어. 제대로 목욕한 지 오래됐으니까. 친구는 그가 별장에 사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자신들은 아직 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으니까. 다른 여자애들은 클래스장에게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재촉했어. 실은 그녀도 남자와 같이 사는 게 부끄러웠지만 하루카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모두가 그와 함께 하룻밤 지내기로 했어. 그는 클래스 안미녀들이 곁에 있는 상상을 하니 기분 좋았어. 그래서 오케이 했어. 방향 감각 스킬 덕에 밤에도 이동이 쉬웠어. 그래서 그들은 기차처럼 줄을 지어 하루카를 따라 기지로 갔어. 처음엔 모두가 조금 무서웠지만 집에 들어가니 나아졌어. 방이 새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모든 게 완벽했어. 객실만 해도 100명은 충분히 들어가. 모두가 웃으며 탐험했어. 숲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건 꿈만 같아. 그들의 반응이 이전 오타쿠들보다 더 강렬하니 하루카는 기뻤어. 여자애들은 목욕만 좋아했어. 욕조를 보자마자 옷을 벗었어. 게다가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걸 신경 쓰지도 않았어.
클래스장이 그 수치스러운 광경을 보고 주의를 줬어. 그건 탓할 게 없어. 숲에서 살던 탓에 그들의 마음이 야생이 됐으니까. 깨끗한 물만 보면 바로 달려드는 거지. 하루카는 여전히 외롭게 살기로 했어. 그래서 오두막으로 돌아가졌어. 이게 친구를 걱정하게 했어. 주인이 자리를 양보하다니. 그녀는 고마웠어. 만약 그 없었으면 지금쯤 고생 중이었을 테니까. 오타쿠 그룹이 떠난 후 남자애들도 사라졌대. 여자애들은 의지할 데 없어서 그냥 버텨야 했어. 이 집에 오니 모두가 안정됐어. 게다가 목욕하고 맛있는 걸 먹으니 기분이 좋아졌어. 그녀는 자기 자신이 클래스장이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 걸 자책했어. 그의 생각은 달랐어. 그녀가 이미 잘 이끌고 보호했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조언했어. 오타쿠 그룹이 이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난 거야.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감동받았고 마음이 편해졌어. 하루카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여기서 살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여자애들은 이제 안심하고 잤어. 4명씩 한 침대라서 편했어. 그 나쁜 녀석은 밖에서 그들의 뜨거운 장면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다음날 아침 보라색 머리 여자가 와서 깨웠어. 아침 식사는 여자애들이 준비했으니까 그를 초대했어. 그는 아직 졸린데 갑자기 그녀가 들어오니 깼어. 그녀는 하루카가 여기서 가장 착한 남자라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 아래에 눌려있으니 그는 다른 일로 화제를 돌렸어. 아침 식사가 뭐냐고 물으니 구운 생선이라고 해서 놀랐어. 결국 그녀의 머리에 부딪혔어. 첫 인상으로. 하루카는 신경 쓰지 않고 나가서 먹어봤어. 전에 항상 채식만 했으니까 구운 생선 한 조각이 입에 들어가니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어. 클래스장은 주변에 강이 많아서 왜 생선을 안 잡았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생선을 잡고 싶었지만 녀석들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 기술이 없어서 채식만 했대. 어떻게 잡았냐고 물으니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알려줬어. 그들은 전기를 만들어 생선을 마비시킨 후 골라 먹는 거야. 하루카는 그걸 보고 그녀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후에 그녀의 마법을 가지고 장난쳤어. 최고의 포장 스킬로 번개굴을 만들었어. 물을 넣으니 똑같이 작동했어. 발사하니 기쁨이 넘쳤어.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번개 마법을 배울 때부터 대단했어. 동시에 새로운 번개 마법을 배워서 진짜 멋지게 됐어. 반장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하루카에게 왜 그렇게 재능이 있는지 물어봐. 자세히 설명했어. 포장 스킬은 단순히 감싸는 것 외에 내부 속성을 흡수하게 해주니까 처음엔 쓸모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상황에서 정말 유용해. 여자애들은 하루카가 게임을 해킹한 줄 알았어. 누가 마법을 그렇게 쉽게 배우니? 겸손하게 말했어. 나한테는 다 쓸데없는 스킬만 있어서. 좋은 건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대화했어. 하루카가 물었어. 그 그룹은 앞으로 뭘 할지 결정했는지. 영원히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다 도시로 가고 싶어해. 그 나쁜 여자애들은 오타쿠들한테 사과하러 가고 있어서 결국 같은 길이야. 먼저 숲을 지나려면 레벨업이 필요해. 그 말을 듣고 하루카도 이게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 그 애들이 싸움에 약하단 걸 알았으니 하루카가 며칠 훈련시켜주기로 했어. 잠시 후 다 모였어. 각자의 스테이터스와 레벨을 확인하라고. 거의 다 레벨 20인데 스킬 사용법을 모르는 상태야. 하루카는 여기서 가장 낮은 레벨 7인데도 충격받았어. 왜 그런 애가 가르치러 온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전투 경험이 있어서 훈련을 시작했어. 근처에 괴물이 있어서 지배 스킬로 여자애들한테 그 3마리를 때리게 했어. 스테이터스가 약해서 다치지 않을 거야. 여자애들은 하루카가 무시하는 줄 알고 보여주겠다고 나섰어. 강할 줄 알았는데 몇 초 만에 다 쓰러졌어. 이러다 실전 가면 다 죽을 판이야. 그럴만도 하지. 여자애들은 약해서 스킬 있어도 못 쓰면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어. 그 애들이 이것저것 변명하니 하루카가 할 말이 없어졌어. 어떻게 훈련시킬지 모르겠네. 다들 고통을 싫어하니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전략 회의를 한 후 나쁜 여자애들 그룹이 다시 나가서 싸웠어. 오늘 아침에 나를 깨운 그 수줍은 여자친구만은 싸우고 싶지 않대. 아침에 하루카를 시험해봤다고 사과했어. 혹시 자신을 공격한 남자애들처럼인지 확인하려고. 그 애는 그 일 때문에 여전히 트라우마타이즈 돼서 걱정스러워.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여자애들도 많이 고통받았단 걸 깨달았어. 보라색 머리에는 여기서 지내게 돼서 기뻐했어. 하루카가 전투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내일 큰 물고기가 있으면 먼저 부를게 약속했어. 그 말에 기뻐했어. 그 애한테 어린 물고기라는 별명을 지었어. 다음날 약속대로 그 애가 음식을 가져왔어. 다른 애들은 어제 그 괴물을 못 이기니 화가 났어. 맞아 얻어맞아서 오늘은 복수하러 갈 거야. 반장이 다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 노력만이 성공으로 이끌 테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괴물을 만나자 다 쓰러졌어. 그래도 누구도 포기 안 했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그 개자식들 같은 괴물 때문에 여자애들 더욱 결심했어. 다른 애들 보니 실망스러워. 누가 자고 누가 병을 가장해 피해. 나쁜 여자애들 그룹은 오타쿠들에게 빨리 사과하러 가고 싶어서 친구들 도움으로 괴물을 이겼어.
그걸 본 반장이 축하해 주러 갔어. 처음엔 하루카가 걱정했지만 이렇게 된 건 성공적인 시작이야. 괴물들의 도움으로 다들 성장했으니 그들을 친구처럼 대했어. 이 일 후 하루카는 다시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반장이 다시 감사 인사를 했어. 이제 다들 도시로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갑자기 그 애가 하루카와 함께 가자고 해서 깜짝 놀랐어. 모든 걸 준비한 후 여자애들 그룹이 출발 준비를 시작했어. 어린 물고기애는 요즘 하루카와 친해져서 그 애랑 같이 있겠다고 했어. 하루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여자애들 그룹의 안전을 위해 숲에서 빠져나가도록 호위해야 했어. 그 깡패들이 여전히 하렘을 만들려 한다면 분명 공격할 테니까. 그 후 거대한 돼지에게 길이 막혔어. 게다가 무기를 쓰니 하루카가 나서야 했어. 하루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여자애들한테 큰 생물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 반장이 걱정해서 조심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여자애들이 누구한테 의지할지 모르니까. 이런 종류랑 싸워본 적 없지만 자신있게 근접전을 벌였어. 다행히 움직임이 느리고 공격이 단순해서 피하기 쉽더라. 하루카는 뒤로 숨고 계획을 세웠어. 마법으로 이 큰 괴물을 쓰러뜨려야 할 텐데 이전에 여자애들한테서 훔친 마법을 사용했어. 그래서 가장 강한 걸 골라봤어. 레벨 3의 4대 마법이겠지. 이런 다양한 마법을 가질 수 있는 건 포장 스킬 덕분이야. 선택하기 전에 돼지가 다시 공격했어. 하루카는 마법 시전할 시간이 없어서 나무 막대기로 때려 죽였어.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끝났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루카가 너무 강해서 가능한 거지. 여자애들 모두 얼어붙었어. 그 애들은 하루카의 마법 공격 결정에 의심을 품었어. 부끄러워서 나중에 불마법으로 공격했어. 가볍게 던졌는데 괴물이 쓰러졌어. 여자애들은 전투 방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 하루카는 이미 동료들을 훨씬 넘어선 강함의 세계에 있어. 반장에게 야단 맞고 웃으며 넘겼어. 저녁이 되자 보호받아서 여자애들 모두 편안하게 먹고 마셨어. 반면 하루카는 혼자서 구석에서 간단한 함정을 만들었어. 갑자기 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함정은 괴물을 쫓아내고 침입자를 감지하게 돼. 내일의 루트도 하루카가 꼼꼼히 계산했어. 레벨업한 감정 스킬 덕분에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어. 이 직업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갑자기 뭔가를 느꼈어. 가서 확인하러 갔어. 처음엔 깡패들이 위장한 줄 알았어. 하지만 온 건 근육 머리들 뿐이었어. 그들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서 그냥 대화했어. 반장이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 하루카는 그 4명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어. 여자애들 그룹을 따라간다면 비웃음이 나와. 그 말에 화가 나서 친구들이 욕했어. 그들은 하루카를 찾으러 온 거야. 이유를 묻자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라고 했어. 그럴 만도 하지. 깡패들에게 공격받은 후 유혹과 매혹 같은 위험한 스킬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당하면 평생 개처럼 살 테니까. 하루카의 기억에 탈취 스킬이 있어. 이름처럼 아무거나 훔칠 수 있지. 만약 누군가 그걸 훔쳐서 다시 쓰면 인생 끝장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자애들 그룹에서 떨어진 거야. 그 그룹에 그 위험한 스킬을 가진 애가 있으니까 하루카는 탈취 능력이 없다고 했어. 하지만 내재 능력이 있어서 그 애들은 그게 유혹과 매혹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 다행히 나니까 4명이 믿어줬어. 그 애들은 하루카가 혼자 사는 스타일인 걸 알았으니까. 결국 그 남자애들만이 하루카를 진짜 이해한 거야. 말 끝나고 그들은 떠나서 깡패들을 추적하러 갔어. 이곳에 온 건 경고하려고. 그리고 반장과 다른 여자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다음날 아침 여자애들 모두 숲에서 나갈 생각에 흥분했어. 반장이 어제 대화를 들었으니 이야기하러 왔어. 그리고 그 애들의 사과를 전했어. 떠난 후 그 여자애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그걸 보니 알겠어. 탈취 스킬을 가진 게 그 애 맞지? 그 애도 놀랐어. 근육 머리들만 모르고 있었어. 이미 알아챘으니까. 왜 미리 알았는데 도와줬는지 스킬을 뺏길까봐 안 무서웠어? 실제로 그 애는 남의 목숨까지 뺏을 수 있으니까. 기본 스킬이 아니야. 이걸 말하면 다들 겁먹을 텐데. 그래서 숨겼어. 오타쿠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 그 애들은 안 무서워하니까 나도 가장 착한 사람을 왜 무서워하겠어? 게다가 오타쿠들은 반장을 믿으니까. 그래서 스킬을 봉인 안 했어. 이 말에 그 친구는 울면서 나를 탓했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하루카는 도망갔어. 정말 젊은 나이야. 기회가 오는데도 안 잡네. 점심 무렵 하루카가 물을 팔았어. 그런데 여자애들이 몸으로 바꾸자고 했어. 동의할 뻔했는데 반장이 막았어. 그 애는 슬퍼졌어. 출발 후 하루카는 이 속도로 오늘 밤에 캠프를 세워야 한다고 봤어. 그래서 조용한 강가로 정했어. 여자애들이 가기 전에 정찰 간다고 했어. 그리고 계획을 세우니 반장이 의심했어. 요즘 하루카는 슈퍼맨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 중력 마법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마력으로 감쌌어. 모든 걸 강화해서 거의 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눈앞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 힘이 다하니 천천히 내려왔어. 다행히 안 죽었어. 몸을 감싸지 않았다면 재생될 뻔했어. 저녁이 돼서 상처난 채로 돌아왔어. 모두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정찰 가면 다음엔 가지 마.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 친구가 이 일을 잊게 하려고 과일을 가져왔어. 그런데 아침에 그 바보 같은 애가 달려들었어. 다음 날 하루카는 많은 일에 직면했어. 여자애들이 길을 잘못 가서 표범을 잃어버렸어. 하루카가 늑대무리에 쫓겨달아났어. 돌아와서 그 애들이 물을 뿌리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숲에서 나왔어. 모두 기뻐했지만 어제의 위기 후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높이에서 떨어질 때 하늘이 동정해서 비행스키를 주셨어. 그렇게 하늘을 걸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듯 넓은 시야로 주위를 봤어. 모든 게 평범해. 아니, 멀리서 사람들이 괴물에게 둘러싸여 있어. 하루카가 그 소식을 반장에게 전했어. 그 애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 애가 순진하다고 느꼈어. 괴물에게 공격받는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루카는 그들에게 설명했어. 여기서 가도 늦을 테고 도와줬다가 반대로 당하면 끝장이야. 여기서 유일한 남자로 그 어려운 일을 맡았어. 반장이 보니 만약 그들이 나쁘면 저항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떨리는 걸 보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그 애의 결심을 보니 하루카도 기분이 좋아졌어. 자신한테 맡겨 제때 도착할게. 하루카는 대담하게 어제의 위험한 스킬들을 결합했어. 몸의 무게를 없애고 바람을 만들어 하늘을 달리게 했어. 이건 다리엔 엔진을 단 거나 마찬가지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반장이 등에 매달렸어. 이제 끝장이야. 그 애는 바람 마법에 휘말렸다고 했어. 그래서 등에 타더라. 멈추는 법을 모르니 커플이 폭탄처럼 떨어졌어. 결과적으로 괴물을 다 쓰러뜨리고 둘 다 목숨을 구했어. 그 아저씨도 감사 인사를 하며 소개했어. 하루카가 놀랐어. 일본어를 하니 다 알아듣네. 괴물에게 공격받은 이유를 묻자 그들은 모험가라고 했어. 길드에서 퀘스트를 하던 중이었어. 처음엔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 괴물은 거대한 푸른 늑대야. 하루카는 괜찮았고 반장이 아직 혼란스러워. 하루카는 여자애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사람들에게 힘을 회복하는 버섯을 줬어. 모험가들에게는 이게 정말 귀한 거야.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누군가 먹고 토했어. 게다가 두 아저씨가 새 젊은 여자와 같이 있으니 하루카가 불편해졌어. 때릴 뻔했는데 그 친구가 막았어. 잠시 후 바보 같은 여자애들이 와서 그 언니들이 예쁘다며 악수했어. 덕분에 도시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 그 도시 이름은 오물이야. 모두 기뻐서 하루카한테 멋진 표시를 하자고 했어. 장면이 바뀌니 깡패들은 숲에서 레벨업해서 더 자신감 넘쳤어. 그들은 여자애들을 사냥하러 가고 유혹 스킬의 봉인을 풀려고 해. 그래서 오타쿠들을 먼저 노리고 근육머리들은 위험을 느끼고 경고하러 갔어. 여자애들 그룹은 도시로 들어가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 사람들이 친절해서 정말 활기찼어. 하루카는 이런 곳이 혼자 사는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확신했어. 여자애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이제 안심할 수 있어. 임무를 마치고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상쾌한 음료로 마음을 진정시켰어. 그런데 반장님은 꾸중을 하시더니 바로 모두를 모아서 훈련을 재개하셨어. 이 장면을 보니 훈련 후에 소녀들끼리 더 단단히 뭉친 모습이 너무 기분 좋았어. 그 친구가 그룹 전체에게 일정을 알려주었지. 혼자 헤매다간 누구도 찾을 수 없으니까. 먼저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러 갈 거야. 괴물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도 함께. 돈이 생기면 편안한 여관을 찾아서 쉬기로 해. 소녀들은 여전히 걱정스럽지만 오타쿠 무리를 찾는 일에 대해 소녀들은 여전히 걱정스럽지만 관심 없다는 척하고 있어. 그 후 그룹 전체가 모험가 길드로 향했어.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안에는 거물들이 득실돼서 우리를 삼킬 듯했어. 다행히 친절한 아저씨가 불러서 길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 하루카는 친구들에게 먼저 등록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1층과 다를 바 없었어. 온통 위험한 놈들로 가득해서 무서울 지경이었어. 길드장님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동행하셨지. 그 모습에 마음이 불안했지만 길드장님은 하루카에게 길드의 주인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했어.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상으로 표창장을 받았어. 그렇게 마석을 팔러 갔어. 감정 후에 길드에서 가격을 제시할 테니까 수량이 많아서 하루카는 작은 가방 하나만 가져갔어. 저쪽에서 보니 놀랍더라. 이렇게 많은 마석을 가져온 건 처음이었어. 직원이 내일 감정을 하자고 했어. 이만큼 많아서 돈 계산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의 소녀 그룹은 이미 등록을 마쳤어. 익숙한 두 아저씨가 충격받았어. 이 아이들 모두가 레벨 30 이상이라서 여행 중에 레벨이 쑥쑥 올라 모두를 기쁘게 했어. 그런데 하루카는 겨우 레벨 9였어. 모험가 등록 조건을 못 맞춰서 속상했지. 다들 레벨을 칭찬받는 동안 나 혼자 속이 쓰렸어. 이 빌어먹을 스킬 때문에 몹을 많이 잡아도 레벨이 안 올랐어. 괴물을 쓰러뜨렸지만 레벨이 안 오르니 하루카는 직업을 부탁했지만 안 됐어. 다들 그러면 길드가 어수선해지니까. 게다가 솔로 플레이어처럼 메인은 레벨 20부터 뉴비로 인정받아. 레벨 30이 돼야 진짜 모험가야. 이건 지금 그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야. 불운이 겹치네. 고도강 스킬 때문에 파티에 못 들어가니까. 이대로 10년을 더 갈고 나서야 레벨 30이 될까? 하루카는 자신의 운명에 눈물을 흘렸어. 영원히 쓸모없는 존재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도 슬퍼졌어. 이제 그를 의지할 수 없겠구나 싶었지. 그날 밤 길드의 조언대로 여관을 찾아갔어. 도착하니 불빛이 장난스럽게 켜져 있어서 마치 러브호텔 같았어. 다행히 아는 평범한 여관이었어. 그래서 모두가 편안한 꿈을 꿨어. 전이후 19일째 아침 마석 판매로 돈이 생겨서 소녀들은 지출할 수 있게 됐어. 도시가 안전해 보이니 여기 정착하는 게 최고야. 하루카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 마석 돈으로 숲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 하지만 길드에 가니 자금이 부족해서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대. 길드장님이 사과하시니 원망하지 않았어. 현재 지불할 돈은 800만으로 이전에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야. 친절한 아저씨가 장비 사러 데려갔어. 하루카는 갑자기 장난스러운 상상을 해서 반장님이 걱정했어. 도착하니 오래된 가게지만 물건은 최고였어. 대부분 미궁에서 나온 물건들이라 메인처럼 비정상적인 아이들에게 딱 맞아. 주인 아저씨는 좀 사악해 보이지만 착한 분이었어. 그가 몇 가지를 시험해보니 괜찮아서 밤늦도록 골라서 7번 목걸이를 찾았어.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건 다른 장비와 결합하는 데 쓰인대. 7번은 7개의 장비와 원래 가진 마을 사람 스킬과 맞아.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어. 즐거운 중에 반장님이 불러서 기분이 가라앉았어. 그가 뭔가를 결합하려다 실수로 모든 물건에 떨어뜨렸어. 결과적으로 1력만 넘는 돈을 내야 했는데 가진 돈은 800만 뿐이었어. 다행히 두 사람이 대신 부탁했어. 다음날 아침 하루카는 영혼 빠진 듯 했어.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돈을 다 썼으니까 더 벌려면 마석을 모아야 하니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어. 하지만 공인되지 않아서 출입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었어. 반장님에게 부탁하면 안 되고 소녀들 틈에 숨어도 잡혔어. 이곳 생활이 자유롭지 않으니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어제는 투명 망토를 샀어. 마을 사람 스킬과 결합해서 효과가 훨씬 강해졌어. 이제 반장님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운을 숨기고 성공적으로 빠져나가 성벽에 경비가 없는 곳으로 달려갔어. 메인이 점프하려다 소녀들이 봐서 실패했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직 밖으로 안 나갔는데 투명 망토를 벗었으니까. 하루카는 이 소녀 그룹이 반의 사천왕임을 알았어. 그들도 그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어. 민수가 한 명이 사라진 걸 느끼고 능력을 써서 찾기 시작했어. 뜻밖에도 그 소녀가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장면을 발견했어. 모두가 달려가 막으려 하니 옷을 다 벗은 채로 꾸중을 들었고 하루카는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어. 소녀가 슬퍼서 그 녀석을 불러 위로하게 했고 고른 옷이 정말 귀엽다고 칭찬해야만 했어. 다음 날 소녀 그룹은 첫 임무를 시작했어. 하루카는 어제 벽을 기어오른 일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했어. 반장님이 반대하시니 그는 장난스럽게 순종하는 척하며 그들을 속였어. 곧바로 투명 망토를 써서 빠져나갔고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하루카는 자유로운 개처럼 사랑하는 숲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 잠시 후 공격받은 마을을 발견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어. 그때 웃고 있는 작은 요정 무리를 만났어. 하루카도 그들을 때려 없애고 싶었지만 소녀들이 쫓아올까봐 참았어. 드디어 사람들이 위협받는 걸 보고서야 메인이 멈춰서 구했어. 한 놈이 그를 약해 보이니 창을 던졌어.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 이 녀석이 너무 약하지만 자랑스러워. 다른 놈들이 합류하니 그 녀석이 청년을 욕했어. 막을 수 없어서 그는 마법으로 그 못된 놈들을 황금으로 만들었어. 어제 결합한 물건이 꽤 유용했어. 새 녀석이 풀려나도 똑똑하지 않아. 그를 마법사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어. 결과적으로 하루카에게 완전히 패배했어. 실제로 그는 손으로도 잘 싸우니까. 보스 녀석이 그를 괴물이라고 물었어. 하루카는 솔직히 대답했어. 나에게는 직업이 없고 그냥 마을 사람일 뿐이야. 확인 후에 레벨이 진짜 낮아서 그 무리가 다시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들은 자신의 스킬로 원거리 공격을 했어. 판단에 따라 하루카는 피할 수 없으니 피해갔어. 그 녀석들의 공격이 너무 단순하고 느려서 다 피했어. 잠시 후 그는 지루해졌어. 이 새 녀석이 전혀 똑똑하지 않으니까. 누가 싸우면서 기술 이름을 외쳐서 상대가 알게 하니 마력 다 써도 하나도 안 맞췄어. 그들이 지쳐 숨이 가빠지니 하루카가 장난스럽게 놀리면서 그들이 무기와 맞지 않을 정도로 약하단 걸 깨달았어. 마차 안에서 메인이 도와준 덕에 도착해서 감사의 말을 전했어. 그녀는 자신을 마리엘이라고 소개했어. 귀족이야. 듣고 나니 하루카는 갑자기 귀찮아졌어. 그 소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 이 도둑무리를 보니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고 메인을 탓했어. 처음에 구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니까. 그 일은 제쳐두고 그녀는 메인에게 집까지 호위해달라고 부탁했어. 자신은 도시 영주의 딸이니 다시 공격받을까봐 두려웠어. 하루카를 데려가서 안전을 보장하고 방금 공을 보답할게. 청년은 생각하다가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동의했어. 그녀의 집에 들러 상을 받고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 기억나지 않아서 그 도시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어.
그 도시가 작지만 과시하는 곳이라고 마석 감정이 느리고 하루 걸렸다고 했어. 모험가 등록도 형편없고 직업을 안 주더니 출입증 없으면 못 나가게 하니. 하루카는 그 도시의 영주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듣고 나서 마리엘은 슬퍼졌어. 그 도시의 영주가 바로 자기 아버지라면서. 메인의 말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보잘것없게 느꼈어. 하루카는 이 마차가 자기 도시로 가는 걸 알자 바로 내려달라고 했어. 하루 종일 도망쳤는데 다시 가면 소용없으니까. 청년이 소리치니 그녀가 내려줬어. 그 도시가 생각만큼 보잘것없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장면이 숲으로 바뀌니 지금 근육내 그룹과 깡패무리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그들은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소녀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안 들었어. 결과적으로 보스 녀석이 달려들자 뒤에서 누군가 찔렀어. 이 장면을 보니 나머지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갔어. 깡패무리가 달려들자 그 친구의 최고 전투 능력으로 모두 쓰러졌어. 이 냉혈한을 이길 수 없단 걸 알자 근육내 아이들은 도망쳤어. 하루카는 마리엘의 집으로 데려갔어. 도시 영주의 딸 지빈이 모든 게 커서 불안했어. 그래서 그는 떠날 생각이었어.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서 화났어. 그는 바람 쐬러 간 척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이미 왔으니 일단 머물면서 대접받아. 알았어. 가져올 게 있으면 다 가져와. 배고파. 곧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 이건 메인이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한 선물이야. 이곳에 온 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마리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하인에게 돈을 주라고 했어. 게다가 신분증이 없단 걸 알자 가짜 하나 만들어줬어. 위에는 도시 상징과 그의 이름이 있으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완벽해. 신분도 보장돼. 그녀는 말하면서 화가 났어. 전에 도시를 비판했으니까. 하루카는 가주 말을 아예 안 듣고 눈앞의 음식에만 집중했어. 가장 짜증나는 건 일부러 차려입었는데 칭찬 하나 없었어. 다음날 아침 소녀 그룹이 모여서 하루카에게 어디 갔었는지 물었어. 그는 영주 집에 불려가 식사하고 왔다고 했어. 반장님은 믿고 싶지만 너무 의심스러워. 왜 그 집에 초대받았는지 물었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 도시를 빠져나간 걸 알면 피곤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덜 관심이 있어서 그녀에게 오늘 임무를 가자고 했어. 그녀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 도시를 떠나지 마. 청년은 순종하는 척하며 안 갈게라고 약속했어. 그들이 떠나자 메이는 또 도망쳤어. 이제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경비병에게 그 카드를 보여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숲으로 가기 전에 어제 받은 돈으로 장비와 음식을 잔뜩 샀어. 앞으로 버섯으로 끼니를 때울 테니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어. 뇌기관 친구들을 만나러 갈 테니 걱정 마. 숲에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버섯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 요즘 한 채 깨들려서 잘 자라더라. 물 흐르듯 구름 떠다니고 새멀어 물고기 사라지듯 약한 괴물들도 많아. 이 고독한 분위기가 이 청년에게 더 잘 맞아. 하루카는 사랑하는 집으로 달려가서 편안히 자고 싶었지만 우연히 멍청한 꼬마가 공격했어. 이건 좀 이상했어. 보통 깊은 숲에 있으니까. 보통 깊은 숲에 있지만 지금 메인의 힘으로 한 손에 쓰러뜨렸어. 업그레이드된 지팡이가 정말 강력하단 걸 인정해야 해. 투명망토도 마찬가지야. 마법을 반사하고 적을 피하는 효과가 커. 그에게는 숲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쉬워질 거야. 이동하다가 하루카는 우연히 피자국을 발견했어. 숲이 평소보다 더 고요해. 이건 나쁜 징조야. 그래서 뇌기관 무리가 안전한지 추적했어. 만약 그 4명이 소녀들을 보호하려 했다면 이는 큰 전투야.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친구들이 모두 중상으로 쓰러진 장면이었어. 다행히 다들 숨이 있어서 구할 수 있어. 하루카는 버섯으로 만든 급속 회복약을 써서 네 친구를 깨웠어. 마음속으로 걱정되면서 왜 그렇게 강한데 이런 지경이 됐는지 욕했어. 눈을 뜬 청년이 하루카에게 안부를 물었어. 진짜 무섭게 빠졌는데 그 애들 다들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분 좋아. 여자애들 걱정하다 보니 다들 도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어. 메이야, 이게 다 그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하루카가 그 애들을 칭찬하며 입안에서 제일 멋진 뇌근육 파티야 라고 했어. 어제 일어난 사건도 털어놨어. 그들의 세적은 정말 위험해. 그놈이 악당 무리를 싹 쓸어버릴 만큼 강력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도 하루카는 믿기지 않았어. 타나카, 그 악당이 이렇게 잔인하게 손을 댈 줄이야. 갑자기 메이는 오타쿠 친구들 걱정이 돼. 혹시 그들도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그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놈이 정말 강력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건드릴 수 없었어. 모두가 알다시피 그놈은 수학 천재라서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다행히 그놈이 이런 악랄한 짓을 한동기를 알아냈어. 주요 목표는 반장님의 기술 강탈이야.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충격받았어. 그들이 아직 깨지 않은 최강 형태를 가진 게 반장님인 줄 알았단 말이야. 처음엔 오타쿠 애들만 알 줄 알았는데 타나카가 반장님 상황을 계속 물어보니 그 4명이 어느 정도 눈치챘어. 다행히 그놈이 여자애들 흔적을 잃어버려서 정보를 빼내려고 그들을 괴롭혔어. 계획대로 유인해서 그 악당을 자기 은신처로 끌어들였어. 지금은 아니지만 피 자국 따라오면 상대가 여기 올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하루카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매네트는 원래 싸움을 싫어했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몰린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말을 듣고 그 애들도 기운내서 바로 싸우러 가고 싶어졌어. 하지만 하루카는 그들을 따라오지 말고 혼자 싸우겠다고 거절했어. 이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야. 그래서 민우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결의를 보여줬어. 그걸 보니 그 애들도 겁을 먹었어. 하루카가 계획이 있으니 맡겨보자고. 그 애는 그들을 도시로 가서 반장님과 재회하게 하고 이전 일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그 애들은 따랐어.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맡기고 혼자 싸우는 건 완전히 올바른 선택이야.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여자애들을 보호할 마지막 방어선이 남아있으니까.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루카는 레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지금 하렘 파티는 그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찾지 못했어. 그들은 그냥 평소처럼 숨어 놀러간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 하루카는 남자애들 이야기를 통해 상대의 기술과 무기를 확실히 파악했어. 도둑 무리를 물리친 후 이 청년은 무기의 필살기를 활성화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건 큰 약점이야. 상대를 상대하려면 새 기술을 개발해야 해. 갑자기 강한 고블린 몇 마리가 피냄새에 끌려왔어. 이건 레벨업을 위한 자원이야. 그래서 하루카도 그들을 해치웠어. 놀랍게도 그때 킹고블린이 나타났어. 메이는 전에 본 적 없어서 좀 긴장했어. 보통 고블린과 달리 킹고블린은 엄청 빠르고 전투에서 계산까지 해. 불 던지기로 메인을 곤란하게 했어. 다행히 망토가 피하느라 도와줘서 하루카는 안전했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메이는 마력을 모아 여러 기술을 결합해 무기를 강화했어. 놀라운 속도로 킹고블린을 쳐서 무용한 기술들을 합쳐서 베어버렸어. 메이는 그게 정말 효과적이었어. 자부심에 차 있을 때 또 다른 생물이 나타났어. 상태를 확인하니 엠퍼러 고블린이야. 저번 그놈의 아빠 같아. 레벨 50인데 하루카는 아직 9레벨이라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쓸모없는 기술들을 합쳐서 한 번에 이기려고 해. 둘이서 엄청난 속도로 부딪혀. 하지만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 기술에 맞았는데도 아픈 기색 없어. 더 짜증나는 건 그 생물이 취권까지 쓰네. 비틀비틀 움직이지만 공격은 정확해서 메인이 계속 피해야 해. 상대의 무기기술 약점을 찾아내서 성공적으로 한 방 맞췄어. 이겼나 싶었는데 그놈이 회복하고 다시 달려들어. 하루카가 생각할 틈도 없이 엠퍼러 고블린이 최후의 일격을 날려. 다행히 메인이 무기로 막아서 뼈 하나 안 부러졌어. 멈추면 지는 거라 생각하고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장면을 떠올리며 하루카는 기운을 내. 이 정도 상처는 그 4명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아침까지 피를 흘리며 싸웠어. 결국 메인이 이겼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겨우 2레벨 올랐어. 진짜 화가 나. 정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서 쉬며 새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 게다가 100가지 직업에 대해 더 이해했어. 레벨업은 느리게 하지만 새 기술 배우기는 훨씬 쉬워. 목표는 준비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기술 만들기야. 하루카는 약점을 이용해 결정타를 날리고 싶어. 이걸로 상대의 강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오후가 되니 결국 그 일이 일어났어. 타나카가 메이를 맞이하러 오니 깜짝 놀라. 여자애들 쪽에선 하루가 없어서 좀 외로워. 그놈이 언제 돌아올지 그리워. 남자애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 반장님이 달려와 물어봤어.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해. 가장 중요한 건 하루카가 숲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이 소식을 전해서 모두가 도울 방법을 찾자. 그 친구가 위험할지도 몰라. 어쨌든 상대는 동급생이니까. 타나카는 뇌근육애들이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민우 집이라 가려고 해. 상대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했다는 걸 알게 되니 하루카도 이유를 물었어. 타나카가 웃으며 자신이 그 악당 무리를 조종해서 반을 무너지게 했다고 해. 메이는 화가 나서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놈이 다 죽였다고 해. 하루카는 기술이 죄다 쓸모없는 걸로 보이니 무시당해. 그 말을 듣고 직접 막대기를 들이대서 타나카가 이해 못하게 물었어. 이게 외로운 놈인 내랑 무슨 상관이냐고. 메이는 모든 걸 지키겠다고 선언해서 상대가 화가 나서 빨리 끝내고 싶어졌어. 두 적수가 대립하며 전투가 시작됐어. 하루카는 흰방에서 반이 데려간 후 나머지 기술이 다 쓰레기라는 걸 확인했어. 이런 기술 가진 놈이 자신과 싸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 흙과 돌을 날려보내며 다른 기술인 간섭을 활성화했어. 이름처럼 메인의 속도를 간섭해서 피할 수 없게 했어. 장면이 바뀌어 반장님과 작은 친구들이 하루카도와 타나카를 물리치러 가려는데 뇌근육애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막아. 게다가 그분이 목표로 삼긴 했으니까 메인이 약해지자 연속 공격을 피해 다니기 바빴어. 상대가 다른 기술로 넘어가서 땅에서 무작위로 가시가 솟아올랐어. 다행히 하루카는 빠져나왔어. 그놈이 칭찬까지 하네. 쓰레기 같았는데 친구들보다 강하네. 계속하기 전에 언제부터 자신을 의심했는지 물었어. 메이는 처음부터라고 했어. 수학 천재가 악당물이랑 어울리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 말을 듣고 상대는 그 친구의 생각이 정말 좋다고 인정했어. 그냥 책벌레가 아니었네. 하루카도 반대로 언제부터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지 물었어. 타나카도 처음부터라고 해. 반장이 기술을 빼앗긴 순간부터.
그 후에 악당무리를 이용해서 서서히 계획을 실행에 강해졌어. 방심한 틈에 메인이 피할 수 없게 붙잡혔어. 상대가 불마법으로 한 지역을 태웠어.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카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진화한 지팡이로 그 마법을 모두 흡수해서 타나카는 이런 기술이 무의미하단 걸 알았어. 메인이 충격받았어. 그 틈에 상대가 무기 기술을 쓰기 전에 접근했어. 하지만 그놈이 언제든 검을 소환할 수 있어서 마법이 안 통하면 물리 공격으로 바꾸면 돼. 민우는 그놈이 일부러 약점을 보인 걸 알아채서 조심했어. 이 새끼 너무 교활하니까. 타나카는 자만심에 차서 어떤 무기로 네 의지를 꺾을지 생각 중이야. 반 친구들을 쓰러뜨린 후 이 청년은 무기보물 창고를 가졌어. 선택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써서 메인과 싸우자고. 하루카도 막대기로 맞기 바빴어. 상대가 무기를 계속 바꿔가며 공격하니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그 미친놈은 시행지 싸울수록 즐거워. 메인을 계속 괴롭혀. 무기 기술로 넘어가자 메인이 막을 수 없어서 멀리 날아가 연속 2방을 맞았어. 막대기에 맞았는데도 데미지가 커. 하루카는 숨을 헐떡이며 이 상황이 너무 나빠 상대를 파악하고 싶어. 그런데 그놈이 장난치네. 무기가 다양해서 다 파악할 수 없어. 여기서 메인은 타나카의 기술이 복제라는 걸 알았어. 모든 사람의 기술을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야. 이제 하루카는 그놈이 반장을 찾아 기술을 복제하려는 이유를 알았어. 그 후에 살인으로 그 기술을 빼앗아. 그 후에 살인으로 그 기술을 자신 것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강탈로 더 유용한 걸 빼앗아 자신을 최강으로 만들려는 거야. 여기서 하루카도 복제의 약점을 더 알았어. 그놈이 이렇게 강해진 건 남의 걸 따라한 거지. 자신은 연습하지 않았어. 전투가 계속되며 칼질과 원거리 기술이 오가. 하루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접근하면 그놈이 환상을 써서 도망가. 메인이 포기한 줄 알았으니 타나카도 찌르고 들어갔어. 그런데 속임수였어. 실제로 그 속도에 익숙해져서 쉽게 피했어. 상대의 복제가 한 기술을 3번만 쓸 수 있다는 걸 폭로했어. 그 말을 듣고 그놈이 화가 나서 마구배지만 안 맞아. 갑자기 불리해진 게 이상해서 그놈은 이해 못해. 하루카는 계속 상대를 유인하며 복제의 한계를 탐색 중이라고 해. 그래서 일부러 밀리게 해서 기술을 연속으로 쓰게 했어. 그 덕에 메이는 그 악당이 한 기술을 2번 이상 안 쓰려고 절약한다는 걸 알았어. 어쨌든 모든 게 한계가 있어. 이전 복제 기술을 다 썼으면 무의미해. 이 전투는 그냥 피하는 걸로 충분해. 이겼다고 봐. 타나카는 속임수에 걸려서 화가 나 아직 기술이 많다고 해. 찌르려고 하자 메인이 한 방 때려줬어. 이제 네 차례야. 강한 기술은 없지만 100가지와 기술 결합으로. 하루카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했어. 남의 힘만 쓰는 놈과 다르지. 막바지에 타나카가 새 기술로 물었어. 그게 놀라웠어. 진짜 죽기 직전이네. 이 새끼 잡기 쉽지 않아. 화가 나서 왜 네가 나한테 질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래도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어서 여기서 끝낼게. 이 기술은 이전 거보다 훨씬 강해. 메이는 그게 뭐인지 모르니 조심했어. 상대가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카드를 바로 안 꺼냈어. 평범한 공격은 막을 수 있어. 타나카는 흙과 돌을 이용해 몸을 숨겼어. 하루카는 상대를 잃어버려서 걱정됐어. 다음 공격이 진짜일 줄 알았는데 그놈이 그 기술을 썼어. 그건 죽음의 말. 가까운 범위에서 목숨을 빼앗아. 메인이 고통스럽게 쓰러졌어. 아무것도 못해. 내를 죽인 후 그놈은 길 막는 돌을 제거한 걸로 기뻐했어. 하루카의 능력에 좀 놀랐지만 결국 죽어야지. 네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건 칭찬할게. 실은 이 기술을 아껴두고 싶었어. 하지만 반장님한테서 강탈하면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그놈은 돌아서서 하루카에게 작별 인사했어. 영원한 잠에서 아름다운 꿈을 꿔. 하지만 2초 후 메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어났어. 타나카는 충격받았어. 분명히 죽었는데. 원래 11레벨이었으니까 죽음의 말에 100% 로그아웃 될 텐데. 이건 단 한쪽의 계산일 뿐이야. 실제로 메인의 마을 사람 몸은 상태 이상의 면역이야. 타나카의 기술도 그 종류니까. 게다가 이 청년은 모든 스탯을 행운에 투자했어. 그게 세상 누구보다 높아. 그래서 죽음의 말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아. 방금 쓰러진 건 그냥 장난으로. 상대가 비장의 카드를 썼으니까 네가 좀 덜 창피하게 하려고. 모욕당한 타나카는 화가 나서 왜 네가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어. 분명히 간섭으로 막혔을 텐데 처음부터 분명히 간섭받아 이동 능력이 가로막였어. 그 순간 마음이 아팠지. 그 녀석이 스스로 제한받고 있단 걸 인정했어. 하지만 그 기술 각을 통해 몸을 조종하는 인형처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 그게 하루카에게 딱 맞아떨어지네. 몸을 꼭두각시처럼 바꿔서 조종하니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었지. 당연히 그 전에 이 기술을 완전히 익혔을 테니까.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익숙해지게 마련이야. 그래서 친구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움직일 수 있었어. 결국 기술이 아무리 강력해도 활용 방법을 알면 쓸모가 있어. 그게 인생의 비밀 같아. 상대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어 싸우네. 수없이 많은 기술이 하루카를 향해 날아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어. 아마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날 거야. 타나카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단 걸 믿을 수 없어. 보통이라면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지. 하루카는 옛 세상이라면 정말 2가 되겠다고 확신해.
하지만 여기 검과 마법의 세계라서 1 더하기 1은 2가 넘는 무한한 힘을 만들어내. 그 천재의 과거가 떠올라. 타나카는 학교 수업에 지쳤어. 수업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주변 친구들은 모두 덜 똑똑하게 보였어. 때때로 이런 날들이 빨리 끝나길 바랐지. 그리고 소환당했을 때 타나카는 무척 흥분했어. 앞에 무수한 기술이 펼쳐지니 활용하면 인생이 덜 지루해질 거라 느꼈지. 그래서 재밌는 미래를 계산해냈어. 비록 친구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다 죽이면 이길 테니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단 생각이었어. 그런데 각 같은 기술만 가진 녀석이 모든 걸 망쳐놨어. 그 녀석이 달려들어 배려하자 하루카가 무기를 날려버렸어. 타나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검이 돌아와 하루카를 찌르지 뭐야. 원래 그 녀석은 원격 조종 기술을 숨기고 있었어. 승리는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며. 마침내 승리는 내 거라고 믿었지. 하루카에게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어. 기쁨에 취해서 환상까지 봤나 봐. 그래서 모든 공격이 무의미하게 됐단 걸 깨닫지 못했어. 그 친구가 몸을 마력으로 보호하고 있었지. 늘 그랬듯이. 단지 이번엔 황금빛 후광이 감쌀 뿐이었어. 타나카는 고통스럽게 맞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어. 빌린 힘으로는 진짜 노력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어. 타나카의 머릿속엔 공포가 가득해. 친구들을 죽였으니 하루카가 용서할 수 없어. 상대가 필사적으로 달려들 때 나는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그 녀석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카는 떠나며 각 기술의 가치를 생각했어. 내 기술은 강력하지 않지만 창의적이지. 전투 후 하루카는 마력이 모두 소진됐단 걸 깨달았어. 타나카 같은 적과 싸우는 건 정말 위험했어.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지. 다행히 실수하지 않았어. 상처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회복약은 근육머리들한테 다 썼어. 그래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했어. 클래스장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하루카는 모든 걸 감사하며 쓰러졌어. 하지만 네 친구들이 와서 부축했지. 오타쿠 그룹이 아직 살아서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였어. 그들이 가져온 약을 마시고 위기를 넘기며 도시로 데려갔어. 내 녀석들은 방금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하루카가 혼자 싸우고 있단 걸 알고 목숨 걸고 달려왔어. 어쨌든 오타쿠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친구들이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어. 그가 살아있단 걸 보니 여자아이들은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했어. 뇌사자들도 와서 그의 승리를 축하했어. 그가 피곤하단 걸 알기에 미녀들은 목욕까지 도와주겠다고 해 하루카를 곤란하게 했지. 나쁜 여자아이들은 기회가 되자 오타쿠들을 구해줬는데 쫓아낸 걸 사과했어. 진짜 원한을 갚는 대신 감사를 전했어. 조금 늦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화해했어. 이 광경을 보니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바로 숲으로 돌아갔어. 클래스장이 발견하고 그 녀석이 어디 가냐고 야단쳤지. 그녀가 꼭 안아주며 도망가지 말라고 너무너무 걱정됐다고 했어. 혹시 죽으면 누구랑 결혼하냐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기로 하고 그녀를 울린 걸 사과했어. 자매들은 그를 잡아가서 위험에 빠진 걸 야단쳤어. 그날 밤 하루카는 깊은 심연에서 외롭게 기다리는 존재를 꿈꿨어. 깨어나서 이게 징조일까 싶어. 오늘은 그와 친구들이 이 세계로 온 지 26일째야. 타나카와의 전투 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피곤해. 오타쿠 친구들은 미궁 탐험을 준비 중이야. 요즘 여기 괴물들이 더 많아져서 그들에게 힘들겠어. 그들의 목표는 그곳의 희귀한 보물을 사냥하는 거지만 운이 없어서 아직 못 찾았어. 하루카가 그 보물의 용도를 물어보니 누군가에 대한 인상을 재평가해준대. 내 녀석들의 조용한 성격에 딱 맞아.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웃었어. 하루카 자신도 다를 게 없단 걸 알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니 기쁘네. 나만 아직 공을 들인 게 없어서 슬퍼.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가서 숲에서 살기로 했어. 짐을 꾸리기도 전에 클래스장이 불러서 야단쳤어. 어제도 야단 맞았으니 알 텐데 그래도 떠나려 하니 또 말렸어. 그녀는 그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설명하겠다고 해. 동시에 하루카가 목숨을 걸었던 위험을 다시 상기시켜. 이젠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금지했어. 알았어. 내가 순하게 할게. 그녀가 약속을 받고 가서 임무를 하러 갔어. 임무를 하러. 현재 하루카는 매일 클래스장에게 야단 맞는 삶과 자유로운 삶 사이에 갇혔어. 임무하러. 현재 하루카가 갇혀서. 현대 하루카는 매일 클래스장에게 야단 맞는 삶과 자유를 꿈꾸는 사이에 갇혔어. 갑자기 내 녀석들이 말한 인상 바꾸는 보물을 가지러 가기로 했어. 그걸로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보게 해서 자유를 얻을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장면이 영주 저택으로 바뀌네. 지금 마리엘이 아빠에게 과로하지 말라고 조언해. 아빠는 알지만 도시의 수장으로서 해야 하니. 게다가 요즘 오무이에서 괴물이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으니 상업이 줄었어.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갑자기 병사가 달려와 미궁에서 나온 괴물 무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해. 그 길목에서 몇 개의 마을이 파괴됐어. 이건 도시에게 적색 경보야. 하루카는 아직 모르고 태평하게 미궁에 가서 놀고 있어. 기운을 감지하는 기술이 활성화되며 근처에 거대한 괴물 무리를 느꼈어. 그 녀석들이 어디 가는진 모르지만 이렇게 많으니 하루카는 흥분했어. 이건 미궁 탐험 전의 가벼운 워밍업이네. 다시 모임으로 돌아가.
마리엘이 회장에게 오무이를 공격하는 오크무리에 대해 보고해. 듣고 나서 모든 모험가와 여자아이들이 도시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격했어. 클레스장이 친구들에게 알리러 가지만 그 못된 녀석을 찾을 수 없어. 지금 하루카 혼자서 사방을 휩쓸고 있어. 오크의 왕이 있지만 그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이 녀석을 만나자 미궁을 떠나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려 했지만 모험가들이 청소됐어. 괴물들이 오지 않길 기다리다 지루해졌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다렸어. 오크 왕을 해치운 후 하루카는 오늘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인 건지 궁금해졌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보물을 찾으러 미궁으로 들어갔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든 그의 정신은 고조됐어. 미궁에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짜릿해. 오타쿠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열심인지 알겠어. 거기서 하루카는 보물 상자를 몇 개 찾았어. 그런데 다 쓸모없는 물건들이야. 자기 혼자서 이게 쓰레기장인가 싶어. 어쩔 수 없이 전에 만난 아저씨 가게로 가서 정보를 물어보려 해. 그 가게는 미국 물건을 전문으로 팔아서 잘 알 테니까. 밤이 깊었는데도 오크무리가 안 오니 회장이 마리엘에게 정보를 잘못 줬나 물었어. 만약 그렇다면 지금쯤 와야 할 텐데 그 녀석들이 쉬고 있을 리 없어.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자 모두 경계했지만 그건 하루카였어. 그가 웃으며 왜 여기서 모닥불을 피우나 물었어. 혹시 축제인가 싶어서. 클래스장이 도시가 괴물에게 공격받을 판에 놀러 다니냐고 야단쳤어. 지금에야 돌아왔네? 이 말은 안 했지만 오크무리가 바로 그 녀석들이란 걸 알자 하루카가 다 없앴다고 했어. 그냥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고 손쉽게 다 없앴다고 하니 다들 충격받았어. 자매들은 하루카가 다시 위험에 빠졌단 걸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 어제 야단쳤는데도 아직 안 고쳐졌네. 결국 클래스장이 때리고 모임으로 데려가서 경고했어. 마리엘은 그 젊은이가 오크무리를 없애 도시를 지켜준 걸 감사해. 회장은 혼자서 그런 괴물무리와 싸우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하루카는 지겹지만 괴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다들 다음에 괴물 폭발이 올까봐 걱정해. 마리엘도 하루카가 오늘처럼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라고 해. 이런 사건은 드물고 더 위험한 괴물들이 따라올 테니까. 그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하루카는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이계에서의 외로운 자유로운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하루카는 호감도를 높이는 물건을 빨리 찾아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다음 날 전에 만난 가게 주인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그가 용서를 빌었어. 그냥 사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지. 호감도를 높이는 보물에 대해 물었어. 듣고 나서 주인이 미궁 근처에 페로몬 반지가 그 기능을 한다고 했어. 하지만 얻기 힘들지. 아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있을 거야. 하루카는 즉시 흥분해서 찾아가고 싶어졌어. 주인에 따르면 적어도 50층부터 찾을 수 있을 거래. 미궁은 보통 100층 정도지만 각 구역의 보스를 이겨야 하니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긴 여정이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냐. 거기엔 고대 영웅 이야기나 성스러운 미궁 전설 같은 비밀이 많아. 탐험하려면 회복 아이템이 꼭 필요해. 그 말을 듣고 그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사러 갔어. 사람 물건 망가질까봐. 그 정보가 우연히 남자아이들에게 들렸어. 곧 클래스장과 자매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녀석이 말을 안 듣는 걸 짜증나게 여겼어. 만약 하루카가 페로몬 반지를 얻으면 반지 때문에 반 친구들이 다 넘어갈까봐 그들은 그를 막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 하루카는 아직 모르고 즐겁게 미궁으로 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여자아이들과 오타쿠 그룹에 막혔어. 클래스장이 미궁에서 뭐 하려는 건지 물었어. 혹시 페로몬 반지 찾는 건 아니겠지. 들통나서 부정했어. 내가 찾는 건 솔로 MN의 황금 반지라고. 너무 거짓말 같아서 다들 하루카를 이상하게 봤어. 36개 중 도망이 최고라. 그는 미궁으로 달려들어 친구들의 추격을 무시했어. 클래스장이 함정이 있을까봐 말렸어. 하루카는 내 행운이 1개 이상이니 괜찮다고 했어. 그 말을 하자마자 101층으로 떨어졌어. 위에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게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방금 배운 물질 변환 기술 덕에 죽지 않았어. 게다가 앞에 보스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 한 길만 있어서 이게 사회의 바닥이고 이런 곳에 강한 괴물이 없을 리 없어. 처음에 기술을 합쳐 날아오르려 했지만 안 됐어. 지도 후 앞에 함정이 없단 걸 확인하고 안심했어. 위에서 하루카를 구하기 위해 반 친구들은 각 층을 넘어가며 만나길 바래. 오타쿠들은 음식과 회복약을 준비하지 못해서 걱정했어. 아래에서 하루카는 호흡이 어려워지고 있어. 여기 마력이 숲보다 훨씬 진해. 한 문만 있어서 돌아가려면 101층 보스를 넘어야 해. 문을 열자마자 안에 거대한 힘이 그를 공포에 빠지게 했어. 그건 전날 꿈처럼 외로운 해골이었어. 도전하려다 앞에 상대가 100레벨의 성스러운 미궁 보스란 걸 알고 깜짝 놀랐어. 친구들은 지금 47층에서 쉬고 있어. 여자아이들이 강해졌으니 더 깊은 층으로 갈 수 있지. 오타쿠 그룹은 지식이 풍부해서 아직까지 큰 난관을 만나지 않았어. 층의 보스를 쓰러뜨릴 때마다 미궁의 탈출을 위한 텔레포트 게이트가 나타나지. 이론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이런 게 생기는 거야. 하지만 하루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그를 데리러 가야 구할 수 있을 거야.
하루카를 아끼는 친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나아가기로 했어. 근육 브레인 애들은 그 애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확신은 없어. 오타쿠 그룹이 말하길 이곳에 미궁의 성자가 있어 미궁의 왕을 조종한다고 해. 그 존재만으로도 괴물들의 힘이 강화되는 거야. 반장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친구를 맞이하러 가는 여정을 이어가야 해. 하루카의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상대방의 스탯이 온통 물음표라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 다나카는 전에 매우 강했지만 미궁의 성자와 마주하면 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해. 하루카가 먼저 나서서 신속한 발걸음으로 접근했어. 상대가 마법에 능하니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대결이야. 놀랍게도 극도로 빠른 공격조차 반격당했어. 다나카를 쓰러뜨린 최종 기술도 무용지물이야. 역시 레벨 100은 보통이 아니야. 하루카의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영주의 집으로 돌아가니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어. 마리엘이 아버지의 고민을 보며 미궁 끝의 어두운 하늘에 대해 물었어. 그 애는 직감으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 느꼈어. 이전 괴물 공격보다 훨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마리엘에게 모험가 길드에 알리고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어. 하루카에게 돌아가서 보통 공격이 효과 없음을 알게 되니 마력을 둘러싸고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어.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따라잡히고 말아. 하루카의 모든 기술이 미궁의 성자에 의해 완벽하게 막여. 굴복하지 않고 그 젊은이는 속도를 계속 높이다가 찌를 것 같을 때 상대가 멈췄어. 지금 그 애에게는 신앙과 예지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은 여전히 착용한 콘택트 렌즈로 강화되어 환상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아니면 평범한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 게다가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으니 미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누군가 말했듯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야. 하루카는 현재 속도로 베일까봐 두려워 미친 듯이 돌진하며 공격했어. 그렇게 한참 후 젊은이는 지쳐서 다나카와의 대전 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 왜인지 강한 적과 싸울 때 몸이 흥분되네. 체력과 마력이 한계에 다다라. 하루카는 의식을 잃을까봐 걱정됐어. 반대로 상대는 여전히 활기차고 피로조차 보이지 않아. 이 순간에 몇 번 베었어야 하는데 왜인지 미궁의 성자가 손을 대지 않았어. 그때 하루카가 알아챘어. 이 상대는 평범한 괴물과 다르다. 싸우고 있음에도 살기나 죽일 의도가 전혀 없어. 하루카는 미궁의 성자가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으니 그냥 쫓아내는 걸까 생각했어. 무시당하는 게 못 견디겠어서 미친 듯이 다시 돌진했어. 예상대로 뼈대는 방어만 하며 하루카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어. 검날이 목에 닿아도 미궁의 성자는 손을 멈추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하루카는 이 상대가 조종당하고 있어서 자신과 싸우는 걸까 궁금해졌어. 이걸 결론짓고 나서 특별한 지팡이를 도와주러 갔어. 하루카의 지팡이는 어둠을 계속 흡수하고 있어. 마력 형태로.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정말 행운이야. 그래서 지팡이를 검에 대고 어둠을 밀어냈어. 미궁의 성자는 완전히 협조적이었어. 하루카가 하려는 대로 내버려뒀지. 잠시 후 흡수 끝에 마무리 일격을 날려 어둠의 힘을 끊고 뼈대로 다시 침투하지 못하게 했어. 이제 전투가 멈췄지만 젊은이는 상대가 죽고 싶어 자신에게 그 소원을 빌고 있다는 슬픈 진실을 깨달았어. 만약 방치하면 어둠이 다시 몸을 차지할 테니까. 하루카가 이해했다는 걸 알자 미궁의 성자가 검을 내려놓고 운명을 받아들였어. 이전에 흡수된 어둠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 하루카는 손을 안 대면 이 사람이 고통받을 거라 알아챘어. 아마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야. 마지막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만두고 말았어.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했으니 죽이는 대신 안아주며 진심을 전했어. 미궁의 성자가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극도의 고독한 영혼이야. 게다가 여자라는 걸 알았어. 감동적인 순간에 갑자기 지배 스킬이 활성화됐어. 그래서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갔어. 예전에 나쁜 소녀 그룹을 다룬 것처럼. 어둠도 무기력해졌어. 미궁의 성자가 하루카에게 길들여졌으니까. 그래서 차지해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어. 대충 좋은 일을 한 셈이야. 미궁의 뼈대를 해방시켰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인사하고 싶어졌어. 뼈대는 하루카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배당한 걸 화내지 않았어. 재감정 후 스킬과 레벨이 변하기 시작했어. 이 친구의 죽기 전 이름은 안젤리카라고. 그래서 하루카가 불러봤어. 자신이 여자를 지배한 걸 알고 충격받았어. 반장이 알면 분명 나를 희생양으로 삼을 거야. 둘이서 101층을 떠나 지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 공간인식 덕분에 하루카는 쉽게 100층으로 가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 예상대로 계속 가려면 층의 보스를 쓰러뜨려야 해. 그들의 상대는 레벨 100의 철갑, 젊은이가 조금 무서워졌어. 전에 안젤리카가 죽일 의도가 없어서 다행이었어. 이제 그 생물과 미친 듯이 싸우려니 너무 겁나. 젊은이는 교활하게 위로 통하는 길을 파서 건너뛰려고 했어. 그런데 99층 괴물 둘이 나타나 그 계획을 막았어. 게다가 그놈들은 미노타우루스? 레벨이 하늘을 찌르고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위에 두 놈이 아래로 내려와 싸우기 시작했어. 결과적으로 괴물 무리가 서로 싸워 기절했고 각자 한 방울의 피만 남았어. 그래서 하루카도 가볍게 처리했어. 별 노력 없이. 이건 분명 행운 포인트가 최대치라서 그런 거야.
새 괴물을 해결한 후 그 애는 친구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이 녀석이 너무 더러운 플레이를 한 것처럼. 철갑을 보더니 안젤리카가 입고 싶어 하자 하루카가 동의했어. 입혀주고 나니 너무 웃기네. 그 애는 뼈뿐인데 갑자기 갑옷이 수축해서 몸에 꼭 맞게 껴안았어. 마치 누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루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이 모습이 훨씬 나아. 확인 후 이 갑옷이 저주받은 거라고 알았어. 이름은 백은 갑옷. 죽이지 않으면 벗을 수 없어. 먼저 확인하지 않고 입히려고 했어. 안젤리카가 듣고 화가 났어. 왜 먼저 확인하지 않았는지. 분노해서 하루카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어. 위에 친구들에게로. 이제 50층에 도착했어.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체력이 한계라 하루카의 흔적도 못 찾았어. 모두가 50층의 강력한 보스와 마주해야 해. 오타쿠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거인이라고. 길드에서 마리에리 회장에게 미궁의 변화를 알리러 왔어. 경비병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직감이 틀리길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해. 몇 명이 먼저 조사하러 갔어. 회장은 의아해했어. 오늘 하루카의 친구들이 의뢰를 받지 않았네. 98층에서 하루카는 그 친구와 화해했어. 아름다운 망토를 선물로 주면서. 기운감지 스킬이 활성화됐어. 2층에 보스가 나타났어. 역시 레벨이 층 수만큼이야. 이 생물은 물리 피해를 무시하니 하루카는 위층 괴물을 끌어내리려고 해. 상대가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덤벼들었어.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그 괴물을 흡수해버렸어. 어둠처럼. 그래서 한 방울 땀도 안 흘리고 이겼어. 처음엔 그냥 나무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용해. 계속 올라가니 강력한 독을 가진 밤나방 무리를 만났어. 하루카는 갑자기 곤충이 빛에 끌린다는 걸 떠올리고 불을 만들어 그놈들이 불나방처럼 모이게 했어. 모두가 범위 안에 들어오면 마력을 최대치로 올려서 한 번에 쓰러뜨렸어. 96층에서 실을 주요기술로 쓰는 애벌레 무리를 만났어.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 이겨.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 해. 하루카는 물질을 변형시켜 바닥을 카페처럼 만들었어. 그렇게 애벌레 무리를 실로 모두 묶어버렸어. 95층에 오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도대체 2층의 괴물이 어떻게 레벨 100이야? 상대는 무기 전문가라. 이 싸움은 힘들어. 맹점에서 공격했지만 맞지 않았어. 정말 환상적이야. 그 움직임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 게다가 원거리 공격으로 검을 날리니 젊은이가 고생이야. 이럴 때는 친구의 가치를 알게 돼. 안젤리카의 도움으로 양쪽이 마력을 강화하고 미친 듯이 돌진했어. 한 번의 배기로 그 괴물은 영원히 사라졌어. 하루카는 충격받았어. 안젤리카의 스탯이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더 강해 보이네. 이 속도로 더 낮은 층으로 오르는 건 가능해. 하지만 약한 친구들은 50층 보스에게 고생하고 있어. 이 보스의 스킬 범위가 넓고 파괴 상태를 동반하니 저항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한 번 더 맞으면 모두 사라질 거야. 이럴 때는 남자들이 진정한 기운을 발휘해. 하루카였다면 분명 나서서 해결할 테니 그들도 따라가며 목숨을 걸었어. 여자친구들은 버티며 근육 남자들이 에너지를 모으게 했어. 반장은 여자 그룹을 조종해 마법으로 적을 분산시켰어. 그럼에도 이 보스는 뇌파를 가지고 있으니 한 친구가 쓰러졌어. 다행히 오타쿠 쪽에서 관통화살로 마무리 일격을 날려 적의 눈을 멀게 했어. 모두가 환호하며 승리를 축하했어. 하지만 곧 미궁의 이상현상이 일어나 강력한 괴물들이 모여들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어.